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카베의 크라운 i760 LGB라는 차량입니다. 카베 크라운 i760 LGB는 이번에 스타카라반에서 국내 인증을 위해서 들여온 차량인데요. 카베는 1957년에 창업한 스웨덴 회사인데요. 1960년대 초부터 카라반과 모터홈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제작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스웨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유럽의 회사다 보니까 추운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열이나 난방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모든 모터홈과 카라반을 스웨덴에서만 제작하는 회사로 또 유명하고, 다른 제조사들 대비해서 더욱더 고급 모터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베 차량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크라운 i760 LGB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베 클래스 A 라인업에는 총 2개의 라인업, 임페리얼과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급인 임페리얼 밑에 크라운 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페리얼 등급은 차량이 워낙 커서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스타카라반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크라운 라인업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크라운 라인업만 해도 그 어떤 모터홈 제조사들의 클래스 A 차량과 비교해서도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은 i760 LGB인데요. 760이라고 해서 7.6m는 아니고 7.8m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LGB에서 L은 앞쪽에 거실이 L자형 소파를 가지고 있고, GB는 뒤쪽에 있는 침실이 11자형 베드를 가지고 있고 확장 가능한 베드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인증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고, 인증은 5월 말 전에는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최종 가격이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예상 가격으로는 3억 중반대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 유럽 차량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옵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카베 모터홈을 런칭하면서 스타카라반에서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서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 시스템과 각종 편의사양들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항목은 인산철 배터리 600Ah, 그리고 태양광 판넬 400W, 인버터 용량은 3kW, 그리고 차량의 에어컨, 그리고 맥스팬, TV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양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 프로모션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차량의 전체 길이는 7.82m, 폭은 2.33m, 높이는 3.06m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승차 인원은 4인이라고 볼 수 있고, 취침 인원은 4인에서 5인까지 취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안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차량은 4인이 탑승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차량이라서 4인 가족에게 적합한 클래스 A 모터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베 크라운 i760 LGB의 베이스 차량은 벤츠의 스프린터 차량인데요. 2.2L 디젤 엔진에 170마력을 가지고 있고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벤츠의 스프린터에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측풍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또한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MBUX가 10.25인치의 터치 스크린과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차량이 정말 매력적인데, 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샤시까지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르보야저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스프린터 베이스의 뒤쪽에는 알코의 저상 샤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3.5톤 샤시가 아니라 4.5톤 샤시라서 고급 차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저상 샤시다 보니까 더블 플로어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더블 플로어가 가져가는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플로어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설비들이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내 생활 공간을 설비들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설비들이 차량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파에 있어서도 분명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이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코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1931년도에 창업했을 만큼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카라반이나 모터홈의 샤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샤시가, 또한 저상 샤시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코의 샤시에 이어서 이 차량에서 정말 또한 매력적인 것은 알코의 오토레벨링 시스템인 HY4가 기본 적용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HY4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가 본 오토레벨링 시스템 중에 가장 좋은 오토레벨링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취침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의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뒤쪽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준다든지, 오수 비우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수를 비우는 방향 쪽으로 차량을 약간 기울여 준다든지, 이런 정말 디테일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알코에서 제작하는 오토레벨링 시스템이라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이번에 인증을 위해서 가지고 온 샘플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사양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HY4도 현재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인도될 차량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HY4도 기본 제공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적인 것들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카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열과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베의 단열은 정말 좋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스타카라반에 문의를 드려서 이렇게 실제 적용되어 있는 카베의 외부 단면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을 하고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안쪽에 알루미늄 패널을 댄 이후에 실내 내장 마감재도 또한 한 번 덧대놓음으로써 총 4중에 이런 단열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국내의 겨울 기후 자체가 북유럽에 못지않을 만큼 정말 춥기 때문에 이런 단열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열이 아무리 좋아도 난방 시스템이 좋지 않다면 겨울철에 분명히 춥게 지내실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에는 거의 최고 사양의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알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바닥 난방까지 적용되어 있는 풀알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카베와 동일하게 스웨덴 회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알데를 가장 먼저 적용한 회사가 바로 카베이고, 그래서 카베는 알데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적용하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모터홈에 알데의 바닥 난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카베가 알데 시스템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라서 풀 알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데의 장점은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간접 난방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방 용량도 6.4kW라 되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난방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기로도 3kW만큼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차량에는 그 알데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알데 부스터 시스템과 알데 플로우 시스템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알데 부스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알데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 중에 캐빈 공간 쪽을 데워주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단점들을 해소하고자 차량의 운행 중에 나오는 그러한 열기들을 알데 부동액을 데워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알데 부스터 시스템인데요. 차량을 정박하신 이후에 알데 시스템을 틀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차량을 데워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알데 플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한으로 온수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40도씨의 온수를 분당 3.5리터 용량으로 계속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시면서 물을 펑펑 쓰시지만 않는다면 정말 끊임없이 온수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알데 플로우와 알데 부스터 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시스템인데,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바닥 매트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알데의 난방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게 해서 바닥이 따뜻해지도록 하는 바닥 매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도 그 바닥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알데의 벽면 난방과 바닥 난방까지 적용돼 있어서 풀 알데 시스템이 적용된 데다가 알데 부스터 시스템, 그리고 알데 플로우 시스템,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바닥 매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난방 시스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만큼의 난방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A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클래스 A 차량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차량의 엔진 부분과 샤시만 공급이 되고, 모터홈 제작사에서 이 차량의 외부 전체를 제작을 해서 올려놓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전체 폭을 가장 앞쪽에서부터 가장 뒤쪽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차량의 폭을 전체적으로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차량의 외부 패널 자체가
차량 자체에 금속으로 된 패널이 아니라 전체가 GRP 패널로 덮이기 때문에 더욱더 단열해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GRP 자체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카베 GRP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 차량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전체 폭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바깥쪽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앞쪽에 드랍다운 베드가 있어서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침대의 길이 자체도 상당히 길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클래스 A 차량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벤츠마크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크지 않아서 이 또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아래쪽으로는 카베 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릴이 있는데요, 차량의 앞쪽의 전체적인 형상이 상당히 예쁜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주간주행등도 기본 제공이 되게 되고, 모든 등들이 LED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 아래쪽에 안개등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차량에 제공되는 라이트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 측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카베 데칼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고 카베 마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차량 전체적으로 창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틴티드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약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모두 커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단열이나 소음 차단 측면에서 좋은 창이고요.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일반 미러, 광각 미러 적용되어 있어서 운행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조금은 아쉽지만 이전에 르보야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드뷰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의 네 방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차량에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게 되면 그런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들은 국내에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옵션 적용하신다면 운행하시는 데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휠은 카베 전용 16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모양 자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차량의 도어 보여드릴 텐데, 창은 이렇게 틴티드 글라스 적용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열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서 문의 두께 자체도 상당히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래 리뷰했었던 차량들에는 광폭의 도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어의 폭 자체는 일반적인 도어지만 고급 도어를 제조하는 하탈사의 제품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작은 수납판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쪽에는 이렇게 모기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제공이 되는데, 차량의 안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풀레 사이드 스텝이 전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까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앞쪽에 있는 손잡이 잡고 올라가셔도 되고, 또한 안쪽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손잡이에도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손잡이 안쪽으로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녁에도 은은한 불빛이 이 공간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입구 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카페트 같은 걸 떼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또한 출입구 안쪽으로는 이렇게 열어봤을 때 신발 두 켤레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발장 안쪽에는 이런 트레이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신발에 묻어있는 흙 같은 게 안쪽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 트레이에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의 옆쪽에는 이렇게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위쪽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등 자체도 센서 등이라서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저녁 시간에 바로 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사용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의 상단에 보시면 툴레사의 5m 전동 어닝이 기본 제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동 어닝인데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이 있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차량의 어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을 사용해서 조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리모컨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차량의 어닝은 5m 길이의 큰 어닝이다 보니까 12V DC로 작동하진 않고 220V AC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켜신 이후에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닝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을 펴봤는데요, 다리 내리는 게 사실 귀찮아서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차량 전체 길이를 거의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어닝이 제공되고 있어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LED 등까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의 하부에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또한 이 차량에서 디테일, 이러한 도어 같은 경우에는 ሾ급셔브를 달기가 좀 어려운 도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어를 고정해 줄
열어줄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고리를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도어를 잡아주게 되면 내려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들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량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정도의 도어고, 대부분 제조사들이 여기까지 닫히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패널을 바깥쪽에 덧대놔서 위쪽에서 빗물이 흐르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도어를 올릴 때 이 부분을 잡고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러한 마감 방식이 차량에 전체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디테일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정말 고급 차량처럼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차량에 더블 플로어가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안쪽에 수납함은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 2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런 수납함들에 물건을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납함들을 안쪽에 완전히 넣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수납함들이 운행 중에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잠글 수 있는 잠금 걸쇠까지도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해놓고 있는데, 이 차량을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디테일한 것들을 심어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이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세트 토일렛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덱포드사의 C263S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 용량은 17.5L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TV 연결 단자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220V 단자도 있어서 외부에 TV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안테나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 같은 것은 별도 인터넷 연결 없이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동일하게 16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복륜 적용의 유무일 텐데요. 이 차량에는 단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고화중 차량에 보통 복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4.5톤 호용 중량이라서 단륜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을 보시면 차량의 뒤쪽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평지 주행이 많은 유럽 차량들의 특징이라서 사실 오르막이 많은 국내에서는 운행하실 때 뒤쪽에 엉덩이 부분이 찢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운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점들은 유럽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는 이렇게 외부 수납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옆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안쪽에 셔곱셔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납함 공간은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짐 수납하시기에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짐들을 묶을 수 있는 레일과 고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양쪽에만 레일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뒤쪽에도 레일과 고리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러한 점들을 신경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 수납함 안쪽에는 가능한 한 많은 공간에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장을 짜서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요. 마감해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이 차량에 기본 적용되는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인산철 배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에는 600A 배터리가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수납할 수 있는 배터리는 900A가 될 것 같고요. 추가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외에도 이 차량에는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 아래쪽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수납 공간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가장 뒤쪽에는 알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앞쪽에는 간단한 짐들 수납할 수 있는 바스켓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공간도 하나하나 공간을 뚫어놔서 작은 짐들을 이 공간에 전부 수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장을 짜고 딱 맞춰서 넣는다는 것들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고급 차량을 정말 다루구나 하는 것들을 이러한 포인트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알데 배관이 전체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납한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로 같은 것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 차량의 안쪽에는 가운데 이렇게 한 줄로 LED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저녁 시간에 여기가 완벽하게 밝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조사에서 잘 신경 써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매립형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런 고급감들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수납함의 앞쪽에는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가 제공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실 때 연결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위치도 정말 세심하게 잘 고려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납함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장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쪽에 벽면 마감과 거의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 차량은 북유럽 차량이라서 북유럽 가구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북유럽 가구가 정말 심플해 보이지만 거기에 기능성을 담고 있고 그 심플함 중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도 정말 한 번에 봤을 때는 좀 심플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뒷면에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놓는다든지 뒤쪽에 테일램프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근래 봤던 차량의 후면부 쪽에서는 이 차량의 디자인이 제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의 스타카라반에서 이 카베 차량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의 실물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킨텍스에 오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이 차량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상부에는 후방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량 안쪽에서 운행 중에 뒤쪽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쪽에 테일램프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고 적혀 있어서 스웨덴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차량의 가장 아래쪽에는 순정 견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샘플 차량이라서 순정 견인 장치가 달려 있는데, 실제 고객분들에게 인도될 차량에는 순정 견인 장치가 제공될지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법규가 좀 달라서 안전검사 이후에 그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미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문의해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전기인 입구, 그리고 알대 배출구 들어가 있는데요. 전기 시스템 앞서서 다 설명드렸고, 알대 시스템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냉장고가 적용되어 있는 위치라서 송풍구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열어보면 10kg 가스통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디테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수납함 쪽에 이렇게 볼트를 풀어주게 되면 이 가스 수납함을 이렇게 회전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가스를 넣고 이렇게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정말 디테일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에는 가스가 샜을 때 밖으로 빼내줄 수 있는 배출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가스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은 트루마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수납함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앞선 수납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금 장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어서 빼내주게 되면 이렇게 바스켓이 제공이 돼서 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이 안쪽으로도 알대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결로 생기지 않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 수납함 옆쪽으로는 이렇게 청수주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주 입구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150L, 오수통 용량은 90L가 제공이 되고, 카세트 토일렛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17.5L 용량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대 시스템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청수통, 오수통 옆으로 또 알대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더블 플로어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알대 배관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동파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로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수와 오수 모두 전동 드레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드레인하기가 상당히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동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모두 다 또 드레인 하실 수 있어서 물 시스템 관련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청수통, 오수통 용량이 좀 작다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유럽 차량들의 특징이라서 그런 점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청수통, 오수통 확장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시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수납함이 정말 보기 힘든 수납함인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긴 수납함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북유럽 차량이라서 스키 수납함이라고 하는데, 북유럽에서 스키를 많이 타다 보니까 스키를 여기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 또 안쪽으로 알대 배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키를 건조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다고 해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만한 수납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차량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이렇게 두 개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커넥터는 하나는 청수통, 하나는 오수통에 연결되는 커넥터들인데, 여기에 물을 연결하시게 되면 청수통과 오수통을 세척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모터홈들 리뷰하면서 사실 청수통, 오수통을 세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차량들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차량에는 이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료 주입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차량의 연료통 용량은 90L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 출입문 한번 열어볼 텐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툴레사의 제품이라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문 쪽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라인드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 나중에 실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앞쪽에는 전동 블라인드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블라인드 전체적으로 닫아놓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레이아웃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 그 위쪽으로 전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드랍베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L자형 소파가 들어가 있는 거실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운데에는 주방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옷장,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11자 베드 위치하고 있는데 확장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에 이어서 차량 내부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구나 실내 인테리어는 차분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거실 공간의 소파는 현재는 직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고객분들에게 인도될 차량에는 가죽 소파가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 가서 카베 차량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카베에 적용되는 가죽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죽이라서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구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가구를 적용해 놓고 있어서 확실히 고급 차량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실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조수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클래스 A 차량답게 앞쪽에 창이 상당히 커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MBUX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벤츠 특유의 시스템들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풀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공조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컵홀더까지 세심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계기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오디오 관련된 것들, 통화 관련된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도 캐빈 공간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가죽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통풍 시트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시보드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다양한 것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는 이렇게 컵홀더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난방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 앞쪽에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 앞쪽에 문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냉기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똑딱이 방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커튼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완벽한 난방 시스템에 더욱더 완벽하도록 앞부분까지 가려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정말 난방과 단열에 있어서는 진심인 카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가구로 마련되어 있는 수납한 공간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공간 디자인도 정말 세심하게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위쪽으로 보시면 작은 수납한 공간들을 아주 많이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수납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양 끝에 보시면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흰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놓고 있고, 침실 공간 쪽에도 스피커 2개가 자리하고 있어서 차량 안에서 음악 듣고 하시는 것도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운전석, 조수석 위에 있는 로프트 베드라고 하는 드랍베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랍베드는 전동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럽의 고급 차량들도 클래스 A의 앞쪽 베드는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베드와 앞쪽의 블라인드,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침실 쪽에 리클라이닝까지 이 차량은 모두 다 전동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드랍베드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스 A 차량은 기본적으로 내릴 때 운전석과 조수석 등받이를 접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주고 난 이후에 컨트롤 패널에서 이 침대 마크가 있는 쪽에 이렇게 내리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전동 드랍다운 베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동 드랍베드의 사이즈는 길이는 188cm, 폭은 122cm인데요. 일반적으로 클래스 A 차량들에 적용되는 베드들이 대부분 길이는 190cm, 폭은 140cm 정도 돼서 어떠한 공식처럼 그러한 베드 사이즈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 차량의 드랍베드 같은 경우에는 폭이 122cm라서 조금은 좁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카베가 워낙 단열에 있어서 진심이라서 외부의 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단열을 정말 훌륭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내려놓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누워봤을 때 제가 눕고 나면 아이 한 명 정도 누우면 좀 잘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높이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안쪽의 구성을 보면 위쪽에 등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공간 밝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유럽 차량답게 이 매트리스 두께는 상당히 두꺼워서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한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말 훌륭하게 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추락 방지 네트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체결해서 사용하시면 안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없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랍베드의 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들을 4개나 마련해 놓고 있어서 간단한 짐들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단자가 저 안쪽에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서 살펴보니까 이 운전석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220V 단자, USB 단자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옆쪽에 수납함을 이렇게 열어서 핸드폰 충전해서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조수석, 스위블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성인 5분 정도는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L자형 소파를 가진 공간이다 보니까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이 적용되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분들이 닿을 수 있을 만큼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옆쪽에 창, 그리고 앞쪽에 창들도 많고 위쪽에 대형 해키창도 있어서 자연광은 충분히 들어와서 이 공간 밝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요 근래 리뷰했었던 대부분의 고급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 공간이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앉는 11자형 소파라서 2열에 사람들이 앉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시트 변환을 복잡하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2인이 럭셔리하게 사용하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번거로움은 많이 줄어든 상태로 2열에 2분이 앉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에 적합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2분이 이렇게 앉아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3점씩 안전벨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2열에 2분이 앉으시기 위해서는 여기는 변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 공간은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또한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쿠션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이 쿠션들을 모두 제거해 주신 이후에 여기 있는 발판에 이렇게 접어 주시게 되면 바로 여기 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변환을 하고 2분이 앉으실 수 있기 때문에 4인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2열 공간은 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팔걸이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앉아가시는 분 모두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래쪽에 레버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이 뒤쪽이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는 게 보이실 텐데, 뒤쪽에 앉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실 수가 있어서 요 근래 리뷰했던 모터홈 중에서 2열 공간은 가장 완벽하게 제공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는 것 이외에도 이 소파는 앉아봤을 때 쿠션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서 착자감도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가죽까지 제공이 된다면 그런 촉감들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생활하는 동안 4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사이드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공간은 운행 중에 앉아갈 수는 없는 공간이지만 한 분이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고, 역시나 착자감은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조명은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고, 이쪽에는 독서등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문은 쉐이드 그리고 모기장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유럽 차량답게 이렇게 커튼 고급스럽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의 수납형 공간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는 방식이고요. 모든 수납장에는 이렇게 쇼급쇼버가 들어가 있어서 조작감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납함은 2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요즘 리뷰했었던 차량들은 이러한 수납함의 칸막이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크게도 사용하고 또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납함은 이렇게 고정된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납함 공간 자체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상부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TV 브라켓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기본적인 TV 수납함 공간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작은 공간이라서 24인치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타카라반에서는 이 공간을 그냥 수납함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TV를 설치하든지 이런 방향을 고려해보고 계시다곤 하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TV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마련해 놓다 보니까 안쪽에는 12V 시가잭 단자와 220V 단자, 그리고 안테나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세심하게 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에는 이렇게 긴 거울이 제공되고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새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작은 소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손잡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손잡이에 있는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사이드 스텝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어닝 리모컨이나 차량 관련된 키라든지 작은 소품들 여기 놓고 사용하시면 출입문 쪽에서 가까워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차량답게 거실의 가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와인장 마련되어 있어서 와인 수납해 놓고 즐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차량의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곡선을 띠고 있는 주방 공간인데, 상급 가스레인지가 기본 제공되고 여기 싱크볼 공간이 있는데, 이 두 공간 모두 이렇게 덮개를 제공해주고 있는 타입이라서 사용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하시면 이 전체 공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리 공간이든지 커피 머신을 놓으시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싱크볼은 이렇게 덮개를 열어보면 상당히 깊은 싱크볼이라서 사용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고, 수전도 상당히 깔끔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조명도 위쪽에 이렇게 직접등이 두 개가 내려오고 있고, 또 사이드로 이렇게 모두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공간이 상당히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리 공간 앞쪽으로 창이 제공되고 있어서 외부 경치 보시면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은 좀 좁은 편이라서 이런 점들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서 환기시키시는 데도 좋은데요. 여기 하나 더해서 이 주방 공간에는 이렇게 환기 팬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조리하는 동안 냄새 제거하거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키창이 제공되고 있어서 앞서 창과 팬 이외에 이렇게 해키창을 통해서도 환기시키실 수가 있고, 자연광도 많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밝게 만들어주는데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20V 단자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휴대용 인덕션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전기 포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상부 수납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상당히 넓은 수납한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짐들 수납하실 수가 있고, 이 안쪽으로도 220V 단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전기 단자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전기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옆에 수납함도 열어봤을 때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납함 공간인데 여기에도 마른 짐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확장 패널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 원하는 길이만큼 빼내면 된다고 하는데 많이 빼내면 살짝 처지는 편이라서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빼내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커틀러리 수납 공간 제공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아래쪽에 수납한 공간은 안쪽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제공이 되는데, 북유럽 차량이라 그런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쁘게 잘 제공이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쓰레기통이 두 개나 제공이 돼서 이렇게 비닐봉투 같은 거 안에 걸어 사용하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쓰레기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비닐봉투 같은 거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들은 운행 중에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위쪽에 이렇게 잠금 장치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수납함 공간이 있는데요. 열어보면 가스 밸브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3개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짐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앞선 수납 공간과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첫 번째 수납함 공간은 이렇게 큰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 수납함 공간 더욱더 깊은 공간이고, 가장 아래쪽 공간은 좀 더 깊어서 냄비 같은 것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상부에 이렇게 오븐이 제공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도메틱사의 176L 냉장고가 제공이 되는데요. 도메틱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다 열 수 있는 고급형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고, 3A 방식이라서 가스, AC, DC 전기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선 사실 오븐보다는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스타카라반에서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게 되는데,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수납함 공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뒤쪽으로는 이렇게 옷장 공간 제공이 되는데요. 옷장은 상당히 긴 외투도 수납하실 수 있으실 만큼 큰 공간이고, 위쪽에 옷걸이 봉도 제공이 되고 고리까지 있어서 저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도 좋아 보이고, 여기 있는 이것은 TV 안테나인데 TV 안테나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운행 중에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알데 부동액 통이랑 그리고 알데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컨트롤러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수납한 공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량의 냉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에어컨은 없는데 옵션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구입을 하시면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게 되는데, 헤디어 또는 아이비스4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스타카라반과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히 어떤 모델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에어컨의 위치 자체가 차량의 가운데 쪽에 있어서 침실 공간이나 거실 모두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봤을 때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서 샤워하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은 분리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간은 샤워할 때 물 튀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양쪽에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물 튀지 않고 샤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부의 공간은 한 명이 샤워하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서 성인이 샤워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세면대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카세트 토일렛 제공이 되는데요. 제가 앉아봤을 때 불편함 없도록 앞쪽에 공간이 충분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변기는 현재 샘플 차량에는 플라스틱 변기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인도될 차량에는 좀 더 고급 사양인 독일로 되어 있는 변기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함이 있는데요. 수건 같은 거 넣어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공간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어서 물이 튀어서 전기를 어디다 연결해야 되나 확인을 했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220V 단자 있어서 드라이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작은 소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세면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푸시로 열 수 있는 수납한 공간 제공이 되고, 아래쪽에도 수납한 공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욕실의 수납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이렇게 11자 베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11자 베드의 크기는 홈페이지 상에는 길이가 196cm에 폭이 각각 78, 70cm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 와서 재봤을 때에는 조수석 쪽이 폭이 82cm, 운전석 쪽은 폭이 76cm 정도라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은 이렇게 계단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르내리시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 이 공간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단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제공되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확장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 주셔서 이 위에 걸쳐 주시게 되면 힘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제공되는 쿠션들을 끼워서 사용하시면 이 전체 공간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빼내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도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오르내리시는 데에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고급 차량들은 이 뒤쪽 패널을 항상 고급스럽게 꾸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고급 차량이라 뒤쪽에 패널이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마감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주무시는 동안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가운데 USB 단자 이렇게 또 깨알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독서등도 이렇게 스위치 함께 제공이 되면서 양쪽 모두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220V 단자도 제공이 되고 조명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인데, 카베 매트리스는 일반 침대와 같이 모두 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가 제공이 돼서 정말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와서 느껴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침대에 앉았을 때 천장까지 높이가 87cm 정도 돼서 이 공간에서 앉아서 생활하시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양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쪽으로 맥스팬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창들 모두 열고 이 위쪽에 맥스팬만 가동을 하시더라도 여름이 아닌 경우에는 환기시키고 시원하게 지내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 상부장은 3면 모두에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총 9개의 수납 공간이 제공돼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 공간에 또 큰 장점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침대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수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 사양인데 스타카라반에서 수입하실 때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동으로 이 공간 높여놓고 사용하시면 편한 자세로 누워서 책도 보실 수 있고, 조수석 쪽 지금 앞쪽에는 TV 브라켓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공간에 TV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훨씬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침실 공간 설명드리면서 이 차량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쉽다고 느껴지는 포인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침실 공간과 앞쪽을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도어 같은 것이 없어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또한 이렇게 침실 공간에 커튼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러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커튼도 이 아래쪽까지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커튼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앞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같은 것들은 충분히 차단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실히 잘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함에 이어서 침실 하부에도 이렇게 양쪽에 수납함 공간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양쪽 모두 위쪽 수납함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전기 설비 그리고 알대 설비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은 차량의 출입문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컨트롤 판넬 첫 번째 페이지에는 조명 관련된 것들 들어가 있고, 난방 관련된 것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쪽에 블라인드 올리고 내리는 것, 그리고 침대 관련된 것 들어가 있고, 워터펌프 켜고 끄실 수 있는 것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난방 관련된 것,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의 청수, 오수 관련된 것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냉장고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 관련된 인버터 관련된 것과 배터리 관련된 것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베 크라운 i760 LGB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국내에 계속해서 유럽의 고급 모터홈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최고가의 차량이 수입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최고가 차량답게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베이스 차량도 벤츠 스프린터로 훌륭하고, 뒤쪽에 샤시도 알코의 저상 샤시가 들어가 있어서 더블 플로어가 적용되어 있고, 알코의 HI4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열과 난방에 있어서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알데 풀알데가 들어가 있고,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난방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실내 구성도 4인 가족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고급 차량답게 안쪽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디자인적인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곳곳에 디테일한 설계들, 도어를 하나 고정하는 것이라든지 뒤쪽에 짐을 잡아주는 것이라든지 전기 단자들이 곳곳에 알맞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정말 모터홈을 오래 만들어 온 회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들이라서 그러한 점들도 정말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월 말 이전에 이제 인증이 완료되고 판매될 거라고 하는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카라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이 차량이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실물을 보고 싶은 분들은 캠핑 앤 피크닉 페어 방문해 보시면 차량을 직접 보시고 또한 더욱더 친절한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차량 보여드릴 것이 많아서 리뷰가 또 길었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